네, 안녕하십니까.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이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고점에서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차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직전 저점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인지 한번 전망하고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전 주가가 왜 급등했나? 살펴보면 최근 한전 주가가 국제 유가 하락, 첫 번째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요금 동결을 했죠. 전기 요금 동결. 그리고 세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죠.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한전 주가가 현재 저평가냐 또는 고평가냐, 요게 가장 관건이겠죠. 물론 국제 유가 하락해서 좋고, 전기 동결, 요금 동결해서, 그리고 흑자 전환, 거기에다가 원전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주가가 방향성이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하고 연료비가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최근 이제 국제유가가 이스라엘, 이란 휴전하면서 큰 폭 하락했죠. 그래서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요금 동결이 되면서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연료비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한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자, 기대감이죠, 항상.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기대감으로도 상승을 많이 한다. 특히 한전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의아한 면은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급등을 했던 요인들이 흑자 전환과 그 다음에 원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전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크지 않았나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하신 분들도 역시 이거는 흑자 전환을 넘어서 기대감으로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일부 좀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투시는 금일 현재 시간 14시 37분 좀 매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기적인 전략을 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연기금은 뭐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기금, 물론 이제 연기금이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방 경직의 모습은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체가. 그래서 연기금은 지지라인 때 잡아주는 역할만 현재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주체는 외인 그리고 투신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자,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지지라인 대를 현재 3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자체도 원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 나왔고, 자,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게 삼각수렴. 자, 삼각수렴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즉 폭발을 할 것이냐. 자, 삼각수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점점 갈수록 좁혀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지, 또는 한국전력이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삼각수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봉에서 또는 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에서 매물대가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죠. 자, 여러분들 일봉만 보면 계속 신고가 같아 보이죠. 물론 신고가는 맞아요. 직전 41,000원 부근이. 근데 주봉으로 넘어가서 본다고 하면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자, 월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주봉에서도 그림을 조금 더 확대, 그러니까 축소해서 보면 이런 구간들. 자, 보시면은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고, 단순하게 한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원전.
물론 흑자 전환도 있었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었다. 왜?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이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우리기술 그 외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급등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자, 즉 한전은 원전 후발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원전의 이슈를 받아서 상승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원전 이슈가 지금은 약간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 역시도 주가가 일부 조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를 제외한 한전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원전 중심의 정책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자,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만 원전 중심의 정책. 자,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있고 1분기죠. 1분기에서도 확인됐듯이 영업이익이 94%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리스크 요인이 좀 없잖아 있어요. 한국전력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도 리스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국제 유가, 연료비가 변동 그리고 누적 부채. 제일 중요한 게 한전이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걸림돌이 부채라는 거죠, 부채. 그리고 전기 요금 정책이 동결될 수도 있고 또는 인상될 수도 있겠죠. 이게 변수. 그러나 현재 앞으로 한전이 SMR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해체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사업까지 비즈니스를 확대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즉 장점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삼각 수렴에 있고 직전 월봉으로 넘어가서 저항대, 이 저항대를 현재 지지받았던 자리들 이탈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재차 반등 나오면서 저항 걸려고 있죠. 이 자리가 넘어가면 바로 48,000원에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까지. 그래서 현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한전이 추가 상승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약 플러스 40% 정도까지. 플러스 4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한전 같은 경우엔 또, 제 지인분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들고 계세요. 그동안 물렸다라는 거죠, 결국. 자, 2, 3년, 그 중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2, 3년도 기본 거뜬히 들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야 여의돈을 갖고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우리 개인분들 어디 그렇진 않겠죠. 물론 한전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유를 갖고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삼각 수렴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셔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적어도 일부는 차익 실현해 놓고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량 수급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대량 수급을 발생해 놓고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시켰던 매수 주체는 과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을 시켜놓고 물량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재차 여기에서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대량 수급이 물량이 아예 나오진 않겠지만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 매물대에서 재차 또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즉 이 구간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4만원대까지 직전 고점은 무조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하시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량 수급도 동반한 한전 지금 삼각 수렴에 재차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보유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가격대 생각해 놓으시고 내가 여유 돈이 현재 남아 있으시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제가 일주일에 5거래일을 전부 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 영상에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을 한해서 이렇게 현대임스 문자 보내드렸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현대임스를 잠깐 보시면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날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 자,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어제죠. 13%까지 급등. 왜 저거를 공략을 했느냐? 물론 이슈가 있었기도 하겠지만 공략을 해드린 이유는 이런 대량 수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대량 수급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량 수급은 저 주가를 끌어올린 대량 수급 주체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수렴을 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21,700원 드렸겠죠? 여기에 직전 고점의 저항까지 1차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윳돈 그리고 단기 전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의 전화번호 9222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최소한 5%에서 15%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는 장중에 문자를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공략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을 보시면 이거죠.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눌림목 오는 것들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급감을 하면서 눌려요.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죠. 프로티아 급등을 하고 거래량 급감. 그럼 이 대량 수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음봉이 섞였어. 이런 거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처럼 급등을 시켜놓고 바닥에서 인제 출발하는 종목들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고 눌림목 들어오는데 어떻죠? 거래량이 급감하죠. 한올바이오파마도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가능성보다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이렇게 문자와 더불어서 이거 키움 기준에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또 수급 중에서도 코스닥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력이 들어와 있는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9222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한전 관련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